다음에 제가 좀 준비한 이슈인데요. 일단은 요 수출 규제와 기업의 주가 변동, 주가를 통해서 우리나라 일본의 아베의 한국 대리기가 한국한테 얼마나 데미지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여기서 이어지는 걸로, 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한국인들의 무서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게 왜 지금 노 재팬 그래서 사지도 말고 뭐 이런 불매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게 무역 제재잖아요. 근데 보통은 무역 제재를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데서 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베가 미국 따라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안보를 빌미로 하고 트럼프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건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언제나 무역 적자예요. 우리나라가. 그럼요. 항상 압도적으로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는. 일본은 한국한테 장사를 짭짤하게 늘 해오던 그렇죠. 나라인데 갑자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이 중국을 때리듯이 우리 너무 무역 불균형이야. 니들 우리나라 미국에서 돈 너무 많이 벌어가잖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돈을 잘 벌고 있는 나라가 돈을 못 벌고 있는 나라한테 제재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베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드 때문에 한한령이 내려지고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동남아, 베트남 이쪽으로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이제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을 많이 낮췄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본이 반도체를 때렸는데 자동차가 움직이고 다른 업종들이 일본과의 거래를 비중을 줄이는 작업들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따뜻하게 자기네 정밀 기술을 가지고 따뜻하게 한국한테 팔면서 재미를 봤었던 데들이 돈이 점점 돈을 못 버는 지경이 되고, 대기업들이 반도체 말고 다른 데들도 이미 일본하고의 비중을 더 낮춰라. 왜냐하면 혹시 몰라서 반도체만 공격하는데 이거를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렇죠.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했죠. 지금까지는 요 세 개만 했지만 앞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처에 대한 다변화를 막 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그 작업은 대기업들, 큰 회사들은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럼요. 문제는 이게 중국하고 거래가 늘어나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싫어해요. 그러면 아베는 혼나. 트럼프한테. 그래서 이게 아베가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국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거를 이용을 늘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참의원 선거는 이길 거지만 3분의 2는 어렵다는 게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일본 언론에서조차도 아베 이게 지금 한국을 공격하는 게 너무 영리하지 않은 짓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때문에 한한령을 당했을 때 그때 사실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내수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내수를 살려주고 있었는데 명동 박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동, 해블링님 별풍선 400개. 감사합니다. 어우. 근데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일본과의 거래 비중을 낮추는 작업, 현대자동차도 지금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에 차가 안 팔리잖아요. 현대차가. 그런데 현대차가 또 의외로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밀고 있는 게 우리는 전기 말고 수소로 갈 거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소 그 차의 핵심 부품이 일본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안 되면, 근데 이거는 기술 격차가 좀 심하대요. 그래서 이건 약간 대체를 하기가 어려운 부품인데, 뜬금없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현대차는 자기네들이 우리는 수소야 하면서 이제 일본이랑 끈끈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서 좀 이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수소차는 사실 좀 먼 일이기는 해서 기존에 이제
어차피 현대차는 일본에서 안 사요. 일본 그럼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뭐 현대차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왜 삽니까? 그렇죠. 비싸요. 근데, 비싸도 이거 수입차라서. 근데 이제 이 부품들은 일본 그러니까 많이 현대자동차도 부품을 국산화했대요. 한 네. 5% 정도 되게 좀 정밀한 수준의 이런 것들 일본 거를 쓰는데 이제 이것조차도 검토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기술은 사실 그 양산 기술은 네.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우리가 슈퍼카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산 기술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면 만들 수는 있는데 대체가 가능은 한데 그 수율이 그러니까 그렇죠. 원가가 그러면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좀 보니까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일본한테 많은 수입에 의존하는 하는가? 남으니까 그걸 수입을 하는 거더라고요. 비싸니까. 네. 가까워서 자유무역의 힘인 거예요. 자유무역의 힘. 물류나 이런 것들도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정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가까우니까 여차하면은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것. 그러니까 유럽이나 다른 데 기술이 있어도 일본이 조금 비싸도 이게 싹 남는 장사. 일단 거의 운송 비용부터 생각을 네. 해가지고 그리고 바로바로 자기 그 원하는 만큼 수요를 맞춰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한 일주일이면은 그걸 맞춰줄 수 있는 거를 그 유럽 같은 데서는 한 달은 최소 잡아야 이렇게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무역 적자가 나왔던 이유는 우리가 일본에서 물건을 사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무역 적자의 이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소재나 부품들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관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관광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불매운동 아베 때문에 불매운동에 지금 일본 관광 가면 지금 매국노거든요. 그 일본 관광이 왜 중요하냐면 그 지지율에 좀 핵심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일본도 사실 그 도심이나 공장 쪽이야 뭐 모르고 살 수도 있는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좀 관광업에 의존하는 곳이 그렇죠. 많은데 근데 거기 그 우리나라는 서울이랑 명동 뭐 이렇게 좀 지정돼 있는 곳이 관광지가 있었는데 일본은 사실 좀 많잖아요. 많이 가잖아요. 그냥 저희. 뭐 네, 그 우리나라 많이 가잖아요. 위에 뭐야 삿포로 쪽부터 오키나와까지 이렇게 쫙 그 관광지라서 많이도 그리고 심지어 좀 많이도 가고 그렇죠. 곳곳으로 많이 가는데 거기에 이제 전국적으로 좀 몇 퍼센트 한 20%씩 매출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갑자기 좀 팍팍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분이 지금 거기다가 도쿄 올림픽이 있어요. 네. 도쿄 올림픽이 지금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아베도 모양이 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장도 건설하겠다는데 돈 없어가지고 취소되고 뭐 보완해서 하겠다 뭐 이러면서 모양이 되게 빠지고 있고 도쿄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거냐. 그 다음에 왜 일본이 돈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이 없어서 그 자원봉사자들 공짜로 쓰려고 그러다가 일본 젊은 애들 욕 바가지로 먹고 그렇죠. 막 이런 일들까지 막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들은 일본을 가까우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고 비싸고. 그러니까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 가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시간도 금방 가니까. 그리고 심지어 싸졌어요. 네. 일본 음식도 안 비싸. 우리나라 음식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이제 더 일본이랑 이상 그 한국이랑 비슷하거든요. 일본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여행의 불매운동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여행은 조금 더 이제 불매가 심해질 게 여행 여러분들 왜 가십니까? 인스타랑 페북에 올리려고 가잖아요. 올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올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이제 올리면 모르는 사람한테 욕 먹기 딱 좋아요. 욕 먹어요. 진짜. 그렇죠. 아는 사람은 댓글 안 달 거예요. 굳이 그냥. 여행을 갈 거면 인스타를 올릴 수 있는 데로 가지. 인스타를 올리지 자랑 못하는 데로 왜 갑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일본 여행 갈 사람들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요. 중국 가거나 이제 뭐 그러면 트럼프가 싫어요. 동남아 가지 중국 잘 안 갈 거예요. 근데 일본 중국이랑 일본이랑은 네. 여행 가는 목적이 좀 달라서 네, 대만 일본처럼 뭐 이런 아기자기하고 식도락을 근데 즐기기 위해서 어쨌든 가는 일본으로 갈 사람들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트럼프는 싫어해. 네. 중국을 안 간다니까요. 아베 트럼프한테 혼날 것 같아요 조만간에. 근데 야 니들 그만해 너. 근데 왜 자꾸 중국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스타에 요즘엔 사실 일본 가서 남기는 것보다 여행 취소했어요 남기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맞아. 좋아요가 좋아요가 막 하고 막 커뮤니티 같은 데 많이 오르고 네. 그리고
올림픽 얘기하셨잖아요. 한국 네티즌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성 이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알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요새 좀 그런 움직임이 좀 만들어져서 네티즌들이 우리나라의 네티즌들 중에서 좀 꽂히면은 돈 안 돼도 내가 얘는 조지고 간다라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옛날에 지금 뭐 그래픽 뭐 하던 사람인데 영상 편집하는 사람인데 지금 쉬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한다. 해서 막 장비 사고 원전 그거 막 측정 장비 사가지고 내가 진짜 후쿠시마 가가지고 내가 측정하고 온다 뭐 이러면서 하는 분들도 막 늘어나고 네. 이게 진짜 그때랑 달라요. 괜히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는 좀 너무 그 일본에서 자기네들 나라 지지율 올리려고 그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베는 한국이 그 옛날 그 일본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잖아요. 한국 우리가 진짜 좀만 겁주면 얘네들 깨갱하는 나라야. 우리가 뭐 기술 안 주면 얘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일본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무조건 선거 때문이라고. 저는 선거 때문인 거는 당면한 목표고 중요한 거는 일본 일단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탄탄합니다. 내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해서 대외 무역이나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 체급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기본 체급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진정 원하는 거 정상 국가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국제사회에서의 이때까지 일본이 항상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가 가진 경제력에 비해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인 거고 그걸 위해서 국제관계를 활용을 하는 건데 국제관계로 활용하는 게 그나마 제일 만만한 게 우리나라. 러시아는 못 건드리고 중국도 못 건드리고 미국도 못 건드리니까 그나마 건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를 건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손해를 보고 일본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손해를 보긴 본다고요. 아무리 이제 그렇죠. 한다고 한들 네. 그러면 앞으로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일본은 조져야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네. 근데 제가 하나 얘기를 하자면 뭐가 문제냐면 일본 아베 정권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게 되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만 요구를 해요. 골라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위안부 뭐라든지 뭐 징용이라든지 자기 일제 강점기를 어쨌든 간에 그냥 인정해라 끝났다고. 그리고 그때 뭐 자기네들 때문에 너희들 경제 발전하지 않았냐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랑 독도 영유권이랑 뭐 이런 종류를 그러니까 뭐를 하나를 받아주고 주고받고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는 시비 걸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희 우리랑 한판 붙어보자 이 얘기랑 그러니까 실제로 아베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때려서 반등을 했었어요. 뭐 스캔들 터지고 마누라 뭐 사고치고 부하 직원들 사고치고 뭐 이럴 때마다 한국 때리기로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아베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잘 지내면 좋아요. 서로 간에 잘 지내면 좋은데 이번에는 저는 일본이 완전히 아베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한국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일본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은 아프겠지만 일본과의 거래 비중을 낮춰야 된다. 일본은 또 언제 저렇게 돌변할지 모른다라는 학습을 딱 주면서 일본하고의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리스크가 커진다 이런 학습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이 없이 내수가 안 돌아가서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객이 뚝 끊어졌을 때 막 다 문 닫고 했지만 그때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중국이 뭐 휘청거리거나 이랬을 때 한국한테 오는 데미지는 많이 좀 리스크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중국이 만약에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한다면 그런 것처럼 일본이 이런 아베가 본인의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이 일본 전체에 더 큰 손해를 끼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한국인들은 일본한테 절대 지기 싫어해요. 그래서 야 내가 굶어 죽었지 니들 거 안 먹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한국인들의 감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베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그 원인이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금 문제랑 세금 문제 때문에 되게 요즘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한국을 때리면 반등이 됐는데 그게 안 되고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아직도 그쪽에 좀 일본인들은 그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나왔지만 전체 중에서 57%인가가 잘했다. 한국 수출 규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효과는 뭐 미비했지만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과반수 이상이 잘했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숨은 그 일본의 뜻 중에 하나가 여기 이것도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최근에 유엔사의 확대 네.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유엔 군사령부라고 해서 한국 전쟁이 유엔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한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몸집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한국이 이제 잘할 수 있으면 작전권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제 몸집을 키우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몸집이 커지면서 들어올 나라가 뭐 독일을 좀 이렇게 끌어 넣어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일본 얘기가 나오기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군도 여기 유엔군의 한국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유엔군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일본 군인 오케이도 있어야 되고 일본이 만약에 한국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국군 북한군이 합쳐서 일본군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건 뭐야? 이거는 절대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머릿속에는 임진왜란부터 들어가 있어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일제강점기 정도가 아니라 일단 외구부터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일본군이 유엔군 사령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누구도 이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제 다 반대를 하는 건데 이거를 카드로 내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유엔군사 우리 들어가는 거 너희들 좀 오케이 해라.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출 규제건 뭐건 이런 싸움 하지 말자라는 그런 카드로 내밀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지만 이 말 하나는 온 국민이 좋아했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다. 일본과는 동맹은 아니다. 거기서 아니에요. 그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나경원 근데 지금 되게 가만 보면 웃긴 게 일본 사람들 마음을 한번 저는 좀 일본에서 좀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근데 일본의 방송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 케이블 TV 종편에서 맨날 북한 이야기만 하듯이 맨날 일본에서도 TV를 보면 한국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주로 한국이나 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일단 맞았잖아요. 일단 두드려 맞았잖아요. 당연히 감정이 안 좋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내부 총질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우리 일본이랑 한국 사이의 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 말 정도만 해도 지금 완전 위태위태하다고요. 이런 말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일본하고 일단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한류가 예전 한류랑 완전히 다르대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 젊은 사람들한테 10대들한테 이제 그 밑바닥 문화로 지금 침투되어 있는 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게 한류가 뭐 꺼지고 이런 그런 수준의 지금 붐 뭐 이게 뭐 거품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동시에 혐한류도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점에서 혐한이라는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면 네, 돈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일본에서도 한국을 까는 게 돈이 된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페미가 돈이 된다 뭐 이런 것처럼 혐한도 돈이 되는 그런 시장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지율을 얻는 쪽이 지금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전 그거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그 일본이랑 사이에서 저는 당연히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보수 정권의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한국과 사이를 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그거인 거죠. 스탠스인 결국은 거죠. 아베 정권은 북한이 막 미사일을 날려주고 해야지 이득을 보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보수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똑같거든요. 북한이 세게 나와야 북한이 피곤하게 만들어야 이득을 보는 집단들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아베 정권이 있는 한은 우리나라랑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야지 돼요. 근데 일본은 정권이 잘 안 바뀌죠. 그냥 이 총리가 바뀌면서
노선이 확 달라지고 그렇죠. 같은 당인데 약간씩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네. 뭐 조금 뭐 덜 극우 저기 덜 우쪽이냐 좀 많이 보세요. 우쪽이냐 여러분들 이쪽으로.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유니크한 나라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5대5 가름만 하는 거 봤어요? 일본은 그런 사람이 총리가 돼요. 고이즈미 거의 지- 가운데 가르마. 그때 굉장한 헤어스타일로 굉장히 네, 유명했었어요. 이게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기억나네요. 가운데 가르마가 딱 일본은 제 친구가 그 1학년 때 입학했는데 용감하게 고이즈미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야, 그럼 영원히 고이즈미가 되죠.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 총리가 수상 뭐 이렇게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었던 총리도 있었고 수상도 있었고 근데 그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아베랑 뭐 몇 명 있거든. 되게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베나 이런 사람들도 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 이런 그 정치를 했었던 네. 집안의 이제 자손들이라서 요 몇 명들 뭐 그 망원 하는 몇 명들이 아베랑 친해요. 그 멤버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한국인들은 좀 아파도 참겠다. 그리고 이번에 불매운동이 보통 물건을 안 사겠다는 불매운동인데 안 팔아요. 아 예. 마트에서 안 팔아버려. 그러니까 이거 되게 특이한 거예요. 안 파는 불매운동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치워버렸어. 그 우리나라를 약간 좀 다시는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말아라라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약간 저도 꼭 박지성의 오른발과 김연아의 왼발이 있는 국뽕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진짜 이게 일정 임계점을 넘어가면 진짜 약간 거의 온 국민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갔어요. 이미. 금모으기 운동만 봐도 네. 약간 말도 안 되는 걸 해도 네. 그렇게 다 뭉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저는 실제로 일본이 지지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주가만 봐도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 일본 불매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수혜 기업과 일본의 뭐 그런 피해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수혜 기업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이제 일본 맥주 안 파니까 57.5% 떡상했습니다. 아, 저도 일본 맥주 네. 좋아하는데 안 마셔요. 저도 요즘에. 그 이후로 안 마시는데 안 마셔요. 그리고 대체가 많잖아. 많아요. 네, 그냥. 칭따오 마셔도 아이 되고. 네덜란드 하이네켄 먹으면 되지. 하이네켄도 있고 네. 뭐 요즘 스텔라 아르토아 뭐 이런 아, 것도 좋아요. 뭐 마실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모나미 일본 팬 하이테크라 대- 시그널 안 쓰는 네. 거야. 아, 볼펜. 모나미도 51.1% 일본 떡상했습니다. 볼펜이 좋아. 아, 근데 제트 스트림은 포기가 어려운데. 아, 제트 스트림은 진짜 포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일본에서는 근데 생각보다 좀 타격이 덜하다고 느껴지는 게 패스트 리테일링이라고 유니클로가 7.2% 올랐어요. 그리고 아사히 맥주가 4.8% 올랐고 하이테크 파는데도 마이너스 1.4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미쓰비시 제트 스트림 파는데도 마이너스 0.6%, ABC 마스트가 5.4%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타격이 조금은 있어도 생각보다 그쪽에서는 그냥 약간 애매하게 아까 생각하는 말했듯이 거고. 일본은 기본 내수 시장이 네. 크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시작이어서 그렇다고 봐요. 네. 왜냐면 우리가 ABC 마트 일본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네. 유니클로 일본 건지 그리고 유니클로에 있는 그 임원인가 불매운동 얼마 못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그래서 유니클로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샀는데 갑자기 이제 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니클로는 이제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 근데 들어 유니클로는 이제 앞으로는 남양 같은 위치가 될 것 아, 같습니다. 사면서도 찝찝한. 아니 걔는 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자기네들이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못 한대요. 왜냐면 워낙 극우 쪽이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불매운동 대상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에서는 불매운동 때문에 데미지를 입어도 그렇게 얘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유니클로도 데미지를 입을 거고 물론 뭐 일본의 맥주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좀 안 팔리는 거가 그거에 얼마나 큰 데미지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관광은 진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방은 한국인들이 딱 빠지면 중국인들이 빠졌을 때 명동이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한국인들이 관광을 안 가기 일본 관광 안 가기 시작하면 지방 같은 데는 지방 공항은 한국말밖에 안 들린대요. 네. 그런 것들이 타격을 입으면 실제로 그 지역 민심이 완전히 아베의 동을 돌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베의 명치를 때릴 수 있는 건 일본에 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 부품 소재의 국산화가 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일본 그 의존도를 많이 줄여나가게 그렇죠. 된다는 게 저는 우리 그 일본 측에서 좀 굉장히 이제 뼈가 아플 것 같아요. 거기 일본 안에 있는 발전된 그런 소재를 만드는 곳도 아무리 좋은 소재 만들면 뭐예요? 걔네들이 좋은 소재를 누군가 사줘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공급원이 매출이 줄어들고 한다는 거는 결국 그쪽에서 더 높은 R&D를 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언제까지 그 자기네들의 그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를 하고 있을지도 좀 이제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소재 국산화에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냐? 절대 다 성공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다 성공하지 못할 거라서 결국 어느 순간에서는 결국은 다시 또 잘 지내야 돼요. 네,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야 되고. 우리는 잘 지내고 싶어. 아베만 가만히 있으면. 네. 우리는 일본 좋아해요. 우리나라. 일본 좋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네, 그리고 다 이제 좋아하죠. 그러니까 저는 친일이죠. 저는 하체로.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쪽에서 저는 항상 누가 이렇게 말하면 다수의 의견에서 항상 저는 삐딱하게 보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항상 이런 그 큰 흐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특히 이제 내셔널리즘, 전체주의 이런 걸로 빠지지 않게 항상 누군가는 잘 보고 있어야 되고 정부에서도 지금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지 출구는 어떻게 짤 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저는 언젠가는 세계 평화가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 날이 오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하죠. 네. 일단 아베는 자신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한국 때리기를 했고 꽤나 아플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한국을 때렸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청와대에서 대기업들 모아가지고 한 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이거를 일본에서 뭐 불산 같은 게 왜냐면 환경 규제가 우리나라가 되게 심하대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 그냥 일본에서 수입해서 써. 우리나라 더럽히지 말고 땅 더럽히지 말고 약간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요. 그 소재 산업들이 환경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기업들한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소재 산업에 대기업이 만약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소재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뭐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일본이 때리니까 기업하고 정부하고 완전히 한 팀이 돼버린 느낌이에요. 너희 필요한 거 뭐야? 국산화할 때 요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지원을 국산화 할 거야? 돈 줄게 정부가 네. 지원금 줄게 막 이러고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또 정경유착, 눈먼 돈, 지원금 세는 거 그런 걸 또 누군가 지켜봐야 되는 그건 거고. 막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네. 참 웃긴 게 누출될 때는 불산이고 수입할 때는 불화수소예요. 에칭가스. 애칭가스고 누출되면 불산 불산이야. 누출이야.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도 환경에 대한 민감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번에 좀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자, 대한민국인들이 뭉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지지를 친다.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제가 최저임금도 제가 맞췄지 않았습니까? 제 인생 빼고는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저도 통찰력이 엄청 있습니다. 근처로 맞췄어요. 여기서 크게 틀린 사람 하나 있지. 굉장히 크게 틀린 사람이 하나 있죠. 근데 99.999%랑 100%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고 저는 그래도 불화수소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80%보다는 훨씬 나은 거지. 뭐 80%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자,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